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오늘 오랜만에 게스트가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게스트 두 분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댓글 조금만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요? 하루? 네, 하루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네, 그 독지가 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 책걸상 애청자인데 카페 가입일이 21년인데 단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숨어 있었나 싶어서 오늘은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재미있기만 하면 장르 불문 가리지 않고 읽는 잡식성 독자입니다.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책은 특히 읽고 나면 뿌듯함이 남달라서 더더 좋아하고요. 벽돌책은 가끔 도전하고 심심할 땐 가벼운 책 읽고 궁금해서 읽고 공부하려고 읽고 읽는 이유도 책의 결로 다 달라서 늘 병렬 독서 중입니다. 책 추천은 항상 환영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저 같은 독지가들이 많을 거라고 네 분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인사드리는 거예요. 자주 오겠습니다. 네. 네. 21년에 가입하고 25년에 지금 인사를 처음 하셨군요. 네. 책걸상에 딱 어울리는 분이시네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희한한 책들을 계속 맞아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책도 희한한 책이잖아요. 네, 그런 편이죠. 네. 네. 행복감자님 두 번째 아이편 들으시고요. 얼마 전 교수 임용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여 마상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머글입니다. 한 명 올라갔음에도 안 됐다는 소식에 더 아쉬움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번 방송은 저에게는 유혹하는 HB였습니다. 꼭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JYP 언어의 마술사에서 빵 터지고 갑니다. 머글 아닌 머글 같은 머글이랄까 크크. 야, 이 언어의 마술사에서 내가 언어의 마술사를 무슨 맥락에서 말했죠? 나도 머글 아니다. 나도 마술사다.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그걸 보고 빵 터지셨다니 진짜. 그런 분도 있다니까. 네. 냉구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네, 냉구님. 아무튼 시리즈와 띵 시리즈 둘 다 모으고 있는데 띵 시리즈 곽아람 작가님 책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곽 작가님께서 제가 익숙하다고 하셨는데 북토크 때 사인도 받았었고요. 지난 북토크 때 참여해서 하도 웃었더니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YG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미술관 관람을 좋아해서 작가님과 궤가 맞아서 팬심도 있습니다. 방고정 패널 하신다니 너무 좋아요. 종종 나와주세요. 네. 그 인스타 팔로워 숫자 몇 명이나 늘어날지 좀 이따가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아까 YG가 뭐라고 했죠? 희한한 책? 희한한 책. 희한한 책인가? 세계 출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 제목은요.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제목 잘 지었어요. 우연모관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네. 그리고 쓴 사람이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이 각각 한 편씩 단편이죠. 단편 네 개를 쓰셔가지고 한 권으로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는지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 네 분은 장강명, 차무진, 소향, 정명섭 이렇게 네 분의 작가님이신데 오늘 그 중에서 두 분 차무진 작가님, 소향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무진 작가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기 출연하게 됐네요. 네, 소설 쓰는 차무진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향 작가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에서 포틀랜드 오피스텔을 쓴 소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역시 소향 작가님이 차무진 작가님보다 좀 더 낫네요. 네, 방송을 좀 더 많이 해보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자기 PR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향 작가님은 지난번 책걸상 토크 콘서트 네. 거기에 오셔가지고 네, 뒤풀이까지 잘 놀아가. 약간 궁연이라서 조금 더 편하게 아니 그 차무진 작가님은 인더백 등에 걸작을 쓴 차무진 그렇죠. 작가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도 하실 만한데 워낙 겸손하세요. 네. 그 지금
장강명 작가랑 정명섭 작가 사실 장강명 작가도 오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요새 좀 사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렸으니까 뭐 아는 네.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두 분만 모시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정명섭 작가님은 여기 출연하는 거가 거론도 안 됐는데 뭐 이분은 원래 방송을 안 하십니까? 지금 너무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세요. 네. 오늘 너무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오, 그 오늘은 왜 두 분이 다른 오신- 스케줄 있으셔가지고. 아, 그럼 이제 더 큰 방송에는 정 작가님이 가시고 이런 지금 짜투리 방송에는 이진 나오신 겁니까? 아, 맞습니다. 예. 정명섭 작가는 이 초 단위로 네. 깨워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움직이시는 분이라 너무 아, 바쁘신 분입니다. 그 정명석 작가님은 그 본인 동의 없이 잠깐 책걸상에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번에 언제 무슨 그 얘기할 때 나왔죠? 텍스트 출판사에서 펴낸 아멘이라는 맞아. 신간. 네. 그 텍스트 출판사가 책걸상 이제 올해 펀딩에 참여했던 출판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간들을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마침 정명섭 작가님 암행을 그 출판사에서 내셨더라고요. 그때 들었구나 얼마 전에. 네네. 네. 이 마름모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출판사도 약간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오래된 회사입니까? YG는 다 알잖아 뭐든지. 2022년. 네. 이 5분이 처음에 쓰기로 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책이 기획되고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일단 웃긴데. 그렇죠.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의 소설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1년 전에 4월 28일에 장강명 작가님하고 정하은 작가님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북토크를 하셨어요. 성북구에 있는. 네네. 네네. 예. 거기 제가 정하은 작가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가고 그리고 차무진 작가님하고 정명석 작가님이 이제 장강명 작가님 응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북토크 때 무슨 그렇게 응원을 하려고 갑니까? 그러게. 말하고 보니까 아니, 그렇네요. 그냥 갔어요. 정하은 알아서 잘하실 네, 만한 네. 분들인데. 네. 정하은 장강명 두 분은 왜 같이 북토크를 한 거예요? 같이 뭘 그때 썼어요? 작법서를 같은 작법서를 한 권씩 내신 게 마침 있어가지고 그때 정황은 작가님께서 마름모 출판사에서 네.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라는 네, 맞아요. 작법서를 내셨고 장강명 작가님은 다른 책- 네. 네. 그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는 책에 정한 작가가 쓴 많은 내용들 중에는 장강명 장강명 작가. 작가의 이야기가 많아요. 예, 네. 근데 장강명 작가님이라고 언급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유추할 수 근데 이제 있는. 근데 뭐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장강명 작가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으셨을 법한 게 본인은 대체로 약간 좋은 쪽으로 인용이 네. 되고 본인과 티격태격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나쁜 쪽으로 인용이 되셨거든요. 그래도 자기 실명 공개 안 했다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YG는 제가 쓴 책에 YG 후배 K라고 썼다고 지금도 마상 입어가지고 아니 그건 맨날 좀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건 좀 두 분도 좀 판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실명인데 저만 호백해요. 그건 좀 약간 이거 제가 뭐죠? 부끄러운 거잖아요. 아니면 음. 제 이름을 언급했을 때 뭔가 이건 판매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든지. 네. 그 장강명 작가도 작법서 뭐 소설 책 한 권 써봅시다. 써봅시다 네, 이런 거를 네. 했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북토크를 했어요. 네. 24년 4월 28일이요? 네네. 날짜까지 기억하시나요? 아니, 4월 하도 28일 충무홍 탄신일인데 맞아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코의 날인데 그날 코요? 코코코. 아 그런 날도 있구나.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요 했는데 그날 전 장강명 작가님 그날 처음 뵙고 제가 차무진 작가님 작품 그 아폴론 저축은행을 정하은 작가님하고 같이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정하은 작가님이 차무진 작가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안에 단편들을. 근데 그래서- 너무 훌륭한 단편집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셋이 본다고 날을 잡다가 계속 바쁘고 하다가 그날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 대표님하고 같이 5명, 6명이구나. 그래서 뒤풀이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장소가 막둥이네 만남의 장소. 진짜 이름이 너무 희한하죠. 만남의 장소.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5분의 작가들이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었죠. 저 정명섭 작가님, 차문진 작가님 다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저만 장강명 작가님 모르고
다들 전 정한 작가님하고 친했고 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5분의 작가랑 마름모 출판사의 대표님하고 6명이 예. 뒤풀이를 뭐 술을 먹었다 이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장가물 작가님이 혹시 이런 거 아세요? 하면서 얘기를 꺼낸 게 어떤 인터넷 카페 얘기였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나도 그런 거 아는데 나도 그런 거 하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가 무르익었더니 불륜 얘기. 그런데 장가물 작가님이 아니 멀쩡한 성인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뭐죠? 그날 굉장히 날씨가 좀 봄날이었는데요. 아 정말 좋았어요. 날씨. 등산객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김건태 네, 도서관은 네, 산으로 네. 올라가는 네. 길목이잖아요. 네. 도봉산 밑에 네, 남녀 등산객이 많으셨군요. 등산객들의 나이들이 꽤 있으신 등산객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등산 인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옷도 예쁘다, 보기 네. 좋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한쪽 무릎에 바지를 걷는 등산객들의 네, 네, 이야기들도 우리가 술자리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그 진짜로 그 무릎 한쪽 걷으신 분들을 봤습니다. 아니 보지는 않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강명 작가의 어머니의 예, 친구분 얘기를 네. 하시다가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금지된 사랑을 네. 하셨던 일화가 네.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중년 남녀가 이렇게 손 꼭 붙잡고 다니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그냥 보통 중년 남녀는 손을 꼭 잡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의 관계는 진짜 진짜 금슬이 좋은 부부실까 아니면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실까 등등의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가명 작가님이 엔솔로지를 하자시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실 법도 한데, 그런데 이제 옆에 고우리 대표님 있으니까 무조건 마름모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그때 이제 책에도 써 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반응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다운 의견을 줬다고 인스타에 쓰셨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은 뭐에 그렇게 놀란 겁니까? 분류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금지된 사랑으로 범위를 확장하자. 그 주제로 네. 이자들이 엔솔로지를 써보자라고 의기투합하는 모습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이제 소재 자체가 이제 충격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금지된 사랑을 다룬 문학 작품은 세상 동서고금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엔솔로지 요즘에 출판계에서 엔솔로지라 함은 어떤 뭐 기념할 만한 혹은 독특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뭐 참신한 멤버들 혹은 어울리지 않는 멤버들 혹은 친한 멤버들의 작가들이 모여서 자기 작품을 하나씩 수록하는 네네. 어떤 그런 컨셉이 있죠. 네.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커피 엔솔로지 할까, 뭐 혹은 뭐 스마트폰 엔솔로지 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주제가 이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당시에 그때 모였던 멤버들은 각자의 이 작품 색깔들이 있다고 아마 고우리 대표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불륜에 관한 얘기를 쓰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가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글이니까. 네. 그런데 불륜을 내세우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불륜을 금지된 사랑으로 포장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 근데 표지 앞면에는 뭐 별 내용이 없지만 뒷면에 보면 사랑에 관해 은폐된 것들 불륜 혹은 금기의 엔솔로지라고 네. 적혀 있잖아요. 네. 불륜이라고 써 있는데 뭐. 혹은. 혹은. 그래서 이제 5분의 작가가 의기투합을 해서 근데 그 의기투합한 게 4월 28일인데 아니 책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바로 의기투합하자마자 뭐 자 이제 100일 안에 다 쓰자 뭐 이런 분이 연말까지 금세 쓰신 거죠. 그러니까. 마감이 11월 30일이었을 거예요. 11월 30일까지. 근데 5분이 의기투합했는데 책은 4분이 냈단 말이죠. 그것도 또 이제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할까요? 네.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한 작가를 김건태 도서관에서 처음 뵀어요. 이전에는 뭐 물론 정한 작가님 작품도 좋아했고 정한 작가가
제 아폴론 저축은행이라는 단편집을 한겨레 칼럼에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뵈면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서촌에 작업실에 있을 때 정한 작가나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소양 작가나 날 좋은 날 서촌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제가 또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김근태 도서관에서 장강명 작가와 함께 북토크를 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한 작가한테는 인사를 드리고 장강명 작가와는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술 먹으려고 거의 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솔로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는 뭐 각자가 또 원래 이런 게 있죠. 의기투합에서 어떤 결기를 보이고는 또 돌아가면은 또 정신없이 자기 삶에 또 바쁩니다. 자기 작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4월 말에 의기투합했는데 마감이 11월 말이면 뭐 한 7개월? 7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이게 그렇죠. 당분간은 잊어버리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때는 또 마르모 대표님 계셔가지고 바로 아마 그냥 계약서 다 쏘고 그러셨나 봐요. 계약서 이렇게 빈칸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맨날 갖고 다니고 도장 들고 다니고 이러십니까? 현장에서 막 사인했어요. 전자계약이라 메일로 바로. 메일로 바로. 네. 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여름쯤 지나고 이제 뭐 가끔씩은 단톡방에 어떻게 뭐 어떤 신호를 제출하기도 하고 정한 작가 같은 경우는 꽤 결정이 그래도 좀 늦으셨어요. 한 몇 주. 네. 뭐 장강명, 차무진, 소양, 뭐 정명섭 이런 분들처럼 당신 말로는 그렇게 멋들어진 단편을 쓸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은 무슨 말씀이시냐. 정한 작가님 작품이 제일 기대가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리고 뭐 가을쯤 지났을 때 고우리 대표께서 이제 아주 이 무서운 채찍을 들고 우리한테 이제 경고를 하셨죠. 다 마감이 다 왔는데 다들 아무도 원고를 안 준다고. 안 준다. SNS에 그날의 사진과 함께. 네네. 뒤풀이 사진과 함께. 그래서 보여줬죠. 뭐 각자 다 초고를 쓰고 뭐 자기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부랴부랴 또 원고들을 또 작업하고 하는 와중에 정한 작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다시 모였던 때는 4월달에 봄날에 만나고 정한 작가의 그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서 다시 또 모이게 된 거죠. 사고로 돌아가신 네, 거예요. 네. 정하은 작가도 우리가 책걸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YG가? 네. 그리고 정하은 작가님 제가 그 책이 괜찮다고 전두환의 네, 마지막 네. 33년 그 책이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또 정하은 작가님이랑 인연이 있는 게 그 책 때문에 원래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던 사이였는데 그 북토크 상대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사회자로? 네, 정동에서 제가 사회자 겸 약간 토크 상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YG 북토크 사회 잘 못 보는데 왜 불렀을까? 네. 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맥주 하면서 좀 되게 저랑 합 되게 잘 맞고 나서 다른 술자리도 한두 번 같이 하셨고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에 또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다고 그 책 제목 일어난이 있는데 뭐가 좋냐 이런 거 상의도 저랑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고를 늦게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그래서 5분이 쓰기로 한 엔솔로지가 4분만 작품을 쓴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사연들을 네 작가가 다 각자 이제 후기를 다 쓰셨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방송 때문에 다시 하시라고 하긴 했지만 저희는 책을 다 읽어서 이제 막둥이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마감 안 지킨 얘기까지 다 이미 알고 있던 얘기긴 한데요. 그 뒤쪽에 이제 네 분이 정하은 작가님 오비추어리를 이제 쓰신 거죠. 예. 정하은 작가님이 만약에 이렇게 초고라도 좀 써놓은 상태로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어떻게든 작업을 해가지고 좀 넣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됐었나 보네요.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딱 들었을 때
재밌겠다, 나 할 수 있겠다, 혹은 뭐 내가 아는 주변에서 들은 이쪽 계열 이야기만 해도 수도 없이 많지 뭐 이러면서 그 중에 뭘 쓰지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아니면 하여튼 무슨 생각들을 하신 겁니까, 소양 작가님? 기억이 납니까 그때?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어가지고 그게 먼저였고요. 주제보다도. 이분들이랑 내가 같이 엔솔로지를. 네, 그것도 되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제가 팬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그래서 예. 비밀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그 5분 중에 소양 작가님이 제일 연소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 경력이 제일 짧죠. 제가 제일 늦게 하게 됐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액면으로는 신인이죠. 액면으로는 최연소자이신 것 같은데. 연소요. 연소 네. 제가 제일 어리죠. 맞아요? 네네. 이 중에서는 제가 어리죠. 응. 그건 왜 아니라 그래요? 아니요, 착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지된 사랑이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흥미를 유발하죠. 그리고 제가 안 써봤었고 한번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제 주변이나 제 얘기나 그런 거는 소설에 거의 안 써요. 지금까지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에세이도 쓰기 싫은 편인데, 그런데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배경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배경 그리고 제가 갔던 장소 이런 거를 넣어서 사실감을 좀 넣으려고 했던 거고,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 제가 상상해서 쓴 거. 그 미국의 포틀랜드. 예, 네. 제가 있었던 곳, 그 도시 좋아하기도 하고 뭐 여러 추억이 있어가지고. 교포 출신이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네, 또 비슷하지도 않고. 예. 있었던 곳이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계셨는지. 아니, 오래 안 있었는데 그때 추억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무진 작가님은 이게 아이디어는 금방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뭐 실제 있었던 일일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 보면.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초고를 몇 번 스케치를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봐도 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일본 야동 같았어요. 뭐 이웃집 여자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의 뭐 어떻고 일본 야동 많이 보시는 거 아니요, 그렇지. 예전에 뭐 젊었을 때 뭐 봤던 생각들을 뭐 기억 속에 아니면 약간 야한 웹툰 스토리 같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꿔도 저렇게 바꿔도 뭐 늘 이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이 세상에 또 의미와 뭐 또 재미를 같이 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불륜보다는 이 금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하면서 기왕 할 거면 파격을 좀 다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단어만 떠올려도 트리거처럼 작동되는 거부감들의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수녀님이 지금 제 작품 속에서는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녀가 뭐 옛날 고서적을 뭐 찾아낸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거의 다 파격들을 다 배치를 해서 좀 작품을 좀 짰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시작부터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게, 저는 그 책의 컨셉과 제목과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좀 빵 터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불륜 엔솔로지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처음 제안하셨던 분이 장강명 작가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강명 작가님을 좀 알잖아요.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오랫동안 알죠. 네, 근데 제가 아는 그 나이 또래 남성 중에서 불륜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 전혀 안 어울리는. 네, 그리고 그 저랑 JYP랑 같이 되게 놀랐던 게, 책걸상에 그 커플이 처음 같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하는 내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커플은 산에 갈 때도 손 꼭 잡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저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장강명 작가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있는 그 금운 게시판에 했더니, 어떤 역시 이제 중년의 남편을 두고 있는 한 여성 독자분이
손은 산에서나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잡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도와주려고. 근데 나는 놓아버리고 싶던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이제 내 편의 뭐 간단한 설정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솔직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뭐 이래 이런 느낌. 예. 근데 컨셉 들은 거나 이 카피에 비해서 저는 솔직히 그거 생각했거든요. 아까 이제 일본 야동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뭐지? 그 사랑과 전쟁 그렇죠. 내 편을 연달아 보는 느낌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저 활자 매체의 특성상 그 KBS인가가 하는 사랑과 전쟁보다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르지 않겠느냐. 뭐 더 끈적끈적하든지 뭐 설정이 파격적이든지 우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네 금지된 사랑을 다 각자 해석을 하셔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소양 작가님이 제일 컨셉에 제가 처음에 떠올렸던 컨셉에 제일 어울리는 작품을 쓰셨고 그 뭐 저는 다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그 제가 그 읽은 소설들 중에서 약간 이제 불륜을 소재로 가장 리얼리티 있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소설은 저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새벽거리에서 라는 소설이었고 제가 책걸상 그 9년 동안 방송하면서 내가 한두 번 그 소설을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책으로 방송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다음 주에 할까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 장강명 작가님한테 이 엔솔로지 이제 드디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새벽 거리에서만큼 재밌는지 제가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끈적임의 정도만 놓고 보면은 저도 소양 작가님 작품이 제일 끈적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너무 소재도 독특하고 작가님들의 작품을 또 그 불륜이라고 하는 혹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소재에 녹여내려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너무 의미를 다 담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들이 다 아니 웹소설 작가들이 아니니까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무슨 웃자고 이런 거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뭐 불륜이나 금지된 사랑은 그냥 의미 없이도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좋아서. 아니 그거를 이제 그냥 막 가는 거지 막. 문학적으로 그 뭐 이렇게 형상화하는 게 이제 작가들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지가 저는 약간 이 작품집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을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저의 처음 예상 혹은 기대하고 많이 빗나가서 이 책이 좀 잘 되면 2탄이 나와야겠다. 2탄, 3탄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 KBS에 이제 파는 거죠. 판권을 영상화 판권을 좋잖아요. 이게 영상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KBS가 영상화 할 수 있는 스토리를 좀 다음엔 써주시라. 근데 그 영상화 하기는 되게 무난하죠. 네 편 다. 네 편 다? 네 편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영상화 할 수는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있죠. 다들 이렇게 영상화에 대한 욕심들은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영상화. 투란도트가 영상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포틀랜드는 영상화 가능한데 해외 로케이션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네. 그 영상화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작품 차무진 작가님 작품. 그렇죠. 차무진 작가님은 불가능하죠. 네. 안 돼. 이 영상화 안 되지. 그 장강명 작가는 이제 책걸상에도 저 고정 빼면은 최다 출연자이시고 거의 한 10번쯤 나왔잖아요. 장 작가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차 작가님이나 소양 작가님은 이제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무진 작가님은 이게 본명입니까? 설마? 아니요. 아니죠. 필명입니다. 그죠. 네. 저 실명은 어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명 뭐 제 지인들은 다 아는. 네네. 아니, 당연히 지인들은 알겠죠. 네네. 제 처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무진기행이나 리무진을 타라고. 아주 단순하죠. 리무진 차 무진. 난 무진기행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떠올렸잖아요. 네. 그 저는 차무진 작가님 그 개인적인 그 기억에 있는데 2019년쯤에 그 저는 이제 차무진 작가님의 필명을 그 전에는 모르다가 그 저도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출판사에서 차무진 작가님 책을 펴내셨어요. 인더백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그 너무나 새롭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일보에 SF나 판타지 소설을 한 편씩 정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읽어본다 시리즈인가? 네, 읽어본다. 네네. 읽어본다. SF 읽어본다 시리즈. 근데 거기서 아마 제가 국내 작품을 거의 다루지 않았었는데 처음 다룬 국내 작품이 차무진 작가님의 인더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차무진 작가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강한국 기자님 좀 뵐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뵈서 예, 오늘 이따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무진 작가님 인더백 읽고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차무진 작가님 이름을 딱 기억해놨는데 그 이제 또 한 3년쯤 후에 같은 출판사에서 아폴론 저축은행이라고 아까도 잠깐씩 언급되었던 소설집을 내셨는데 또 그 소설집이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책걸상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한 게 그 딱 그 JYP가 싫어할 만한 설정이에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설정. 아폴론 저축은행이? 그러니까 그 인더백도 그렇고 아폴론 저축은행도 그렇고 여기 이 우리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에도 차무진 작가님 그 작품이나 어떤 소재를 다루는지가 짐작이 되잖아요. 저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에 나온 작품은 제목이 뭐더라? 빛 너머로. 네네. 주로 이런 거 쓰시는 작가시죠?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리티 있는 소재들을 다루시는데 그걸 살짝 차무진 작가님 스타일로 비트세요. 근데 그 비트는 부분을 우리 JYP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네, 전 귀신 나오는 걸 전반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네. 아폴론 저축은행 같은 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름인가요? 아폴론가? 아폴로는 예언의 신인데 미래 잔액을 이제 고객의 미래 잔액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은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인더백도 엄청 파격적인 소설이고 그거 저게 영상화 얘기 있죠. 그거 충분히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대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인더백입니까? 네, 인더백, 뭐 아폴론 저축은행, 또 이거는 여우의 계절은 최근 장편이었고 또 소설이 아닌 것으로는 그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라는 책이 또 좀 많이 태초에 빌런이 있었으니 요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엔솔로지 작품이고요. 아, 네네네. 예. 그 2020년에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악당 키워드 17. 오, 그거 재밌겠다. 그거. 네, 그건 좀 많이들 보시죠. 네, 약간 그 웹소설이라든지 뭐 시나리오 창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방송, 뭐 영화 PD들, 뭐 신인 작가들, 뭐 웹툰 작가들 많이. 제가 저 가짜로 이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웹소설 써서 돈 좀 벌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책을 사서 일단 봐야겠군요. 네. 빌런 작법서요? 네. 17. 한 번만 더 말해줘. 기억을 한 번 들으면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목이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악당 키워드 17. 그냥 차무진으로 검색해서 찾아야겠다. 너무 어렵다 이거는. 소향 작가님도 그냥 딱 보면 필명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 많이 듣고 예, 출판사 계약할 때도. 근데 반전으로 원래 소씨 가문의 이름이 외자향이다 이러면 되게 많이 놀라울 것 같은데 진짜예요? 예, 본명이에요. 이게요? 네. 이게 본명입니다. 외자 이름이시고? 네네네. 뭐 양구도 있는데 뭐 소향이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양구는 그래도 이름이 세 글자이긴 하지.
오, 되게 뭐 약간 가수나 뭐 가수 이런 이름일 것 같은 가수분이 이제 김소향이신데 그분이 본명이 네. 김씨 성을 떼고 소향으로 활동을 하세요. 아 진짜로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으니까 얘기를 지금 아마 무의식 중에 가수 아니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꽤 유명하신 분인데. 내가 지금 양쪽으로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네. 소양 작가님은 데뷔가 4분 중에 제일 네. 최근이시고 네. 2022년에 네. 김유정 신인 문학상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아까 명함 받았는데 소설과 동화를 씁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동화를 먼저 쓰려고 배우고 싶어서 동화 작법 하는 작가교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동화를 지금도 쓰고 있기도 하고 동화책이 단행본 2권이 나오긴 했는데 동화가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써지고 어느 날 오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SF 소설이 떠올라서 처음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냈어요. 공모전에. 그 다음부터 그 작품으로 책이 나오는데 1년이 걸렸고 그 책이 나오고부터 그 작품을 통해서 의뢰가 희한하게 들어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쓰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원래는 동화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소설을 훨씬 많이 쓰고 있고 둘 다 쓰고 있죠. 그 장편 동화 간판 없는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네. 또 정다운 네. 이런 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장편 동화라고 하면은 몇몇쯤 되면 장편 동화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또 기준에 따라 다르고 요새는 아이들이 문해력이 전 같지 않고 독서력이 좀 많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흔히 얘기한 게 저학년 100매, 중학년 200매, 고학년 300매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줄었어요. 저학년은 한 7, 80매, 중학년은 한 150, 170에서 200 사이. 그리고 고학년도 170, 180도 고학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250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물론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책이 얇아지는 추세예요. 동화는 한 300매만 돼도 되게 긴 고학년. 거고 장편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제가 또 어릴 때도 동화를 안 읽고 자란 아이였어가지고 네. 되게 취약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동화도 지난번에 해리포터 관련 방송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해리포터를 단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한 줄도 안 읽고 저도 영화도 안 안 봤어요, 봤는데 그죠? 그런 사람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어찌나 YG랑 그때 누구였지? 혼비 작가랑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머글이 뭔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 단어를. 저 놀라시잖아요. 머글이 뭔지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머글이 뭐야? 이러고 또 그 무슨 게임 이름? 쿼디치? 퀴디치? 하여튼 그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소양 작가님도 그 해리포터 용어 모르시죠? 저는 좀 SF나 그런 쪽 리얼리즘 좋아하고 판타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안 쓰면 물론 잘 쓰지만 저런 분이시구나. 네. 근데 판타지는 싫어하는데 SF는 또 쓰신다는 것도 사실 저처럼 제 느낌으로는 SF나 판타지는 다 그놈인데 거기서도 또 갈리는군요. 네. 그 소양 작가님은 누가 물어보면 나의 대표작은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대표작 아직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 화원기 문구가 제 첫 장편 소설이에요. 네. 조선시대 화원이 네. 환생은 아니고요. 네. 다른 설정으로 나오는데 요 화원 문구가 화원이었다가 귀신이 된 문구라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다행이다.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인데 네. 귀신이 붙지만 귀신 기자가 있지만 귀신이라고 표현하기 또 다른 설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없는 거를. 그리고 문구는 무인문구점 할 때 그 문구점 할 때 문구점 할 때 문구고. 문구 좋아하시네. 아니요, 저 안 좋아해요. 이름도 문구점의 기묘한 이야기. 그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화원기 문구를 써야 됐었고 그게 신진 스토리 신진 작가를 뽑는 콘진원에서 하는 공모전이었는데요. 네. 먼저 단편을 뽑고 면접을 보고 장편을 새로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해진 기한 안에. 안 쓰면 막 어디 벌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타격이 있죠 많이.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됐어요. 제가 단편으로
단편과 그 어마어마한 면접을 통과를 하고서 됐는데 기한이 출판까지 4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쓴 거는 9주 정도? 그리고 편집을 제대로 못해서 편집도 일주일 간신히 했나? 왜냐하면 책이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정말 멋모르고 쓴 장편인 거죠. 처음 장편.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제가 조선시대 그림 잘은 모르지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과 병인박해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인박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뭐 신인의 첫 장편이니까 뭐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닌데 봐주신 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어요. 봐주신 분들은. 네. 그 저도 다시 읽어도 괜찮아요. 네. 심지어 빨리 썼는데 잘 쓴다. 이런 캐릭터시군요. 나 이런 캐릭터인 줄은 몰랐는데. 제 거네요. 아니. 본인 글을 읽고서 되게 감동받고. 얘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게 제 대표작입니다. 그 소양 작가님은 심지어 다른 직업, 네. 하여튼 네. 보통 본캐. 본캐도 아주 또 근사하고 멀쩡한 거를 갖고 계시는데 언제 이렇게 작업을 계속 지금 몇 년간 열심히 해오셨는지 신기합니다. 저는 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휴직을 좀 오래 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고 휴직을 한 기간을 좀 합치면 13년 정도 휴직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작법 그 교실 다녔다고 했던 게 1년 정도 그때 다녔고 뭐 그 후에 복직을 해서도 이제 저는 늘 노트북에 매일 인원 앉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구상이 다 머릿속으로 끝나면 쓰는 거는 이제 후루룩 쓰거든요. 네, 쓰는 건 잘 쓴다. 아니. 네. 계속 나는 잘 쓴다라는 걸로 지금. 네. 아니 계속. 차무진 작가님은 본캐가 작가신 건가요? 네. 차무진 작가님 아까 이제 오늘 전 처음 뵀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끝나면 저 어떻게 되나? 딱 적당히 끝난 거죠 지금. 소양은 잘 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빨리 쓴다. 여러 가지를 다 잘 쓴다. 그 뒤에 얘기가 있는데. 차무진 작가님 사진 본 이야기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딱 봤는데 진짜 와 되게 성격 까칠한. 멋있으세요. 아티스트. 사진. 이거 장르는 뭔지 모르지만 지휘자일 수도 있고. 트로트 가수같이 나오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얼굴로 어떻게 트로트 가수를 해요. 이거 안 돼. 하여튼 뭐 작가거나 화가거나 무슨 지휘자거나. 지휘자 잘 어울린다. 지휘자. 그런 뭔가 근데 성격은 되게 까칠할 것 같은 그런 예술가 이미지였는데 실물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성격 좋은 동네 형 같은 푸근한 인상의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다고요? 앞에 이렇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까칠한 예술. 동네 아저씨가 더 좋습니다. 네. 그 변명해 보세요. 아까 마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 별건 아니고 직업과 어떻게 병행을 하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구상이 끝나면 몰아서 쓰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하다. 네. 주말에나 한 주 건너뛰어서 2주에 한 번 쓰기도 하고. 결국 나는 본캐 역할을 하면서도 짬짬이 쓰는데도 잘 쓴다가 지금 결론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소양 작가님한테 이제 되게 놀랐는데 놀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될까? 우리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네, 그 네 편의 작품 두 분의 이제 작품을 포함해서 네 편의 작품의 최소한의 설정 같은 거라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